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모티브 제품을 지원하고 있는 마이크로칩의 윤정재 차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통신 네트워크 중 하나인 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목차입니다. 캔 기본인 개요, 프로토콜, 비트 타이밍과 동기화, 에러 핸들링 부분을 처음으로 설명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캔 컨트롤러의 설정, 그 다음에 캔과 캔 FD의 비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습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캔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캔 같은 경우는 1983년 독일 보쉬에 의해 개발되었고요. 인텔에서 실리콘으로 제작되었으며 1990년 자동차 파워트레인 모델에 최초 적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바디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차량용 파워트레인, 샤시, 바디, 멀티미디어, 그 다음에 에이다스 등등 많은 노드 간의 통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캔은 보시게 되면은 MCU 측면에서 TX와 RX 포트를 사용하여 캔 트랜시버의 캔 하이, 캔 로우를 사용하는 시리얼 기반의 통신입니다. 이 그림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ABS라든지 엔진, 트랙션, 기어박스 등의 인베이디드 시스템이 같은 라인에 같은 통신 속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모든 노드들은 이 CAN 버스 라인을 통해 데이터 전송 또는 수신을 하게 되는 통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캔의 필요성과 응용 분야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노드, 즉 이 노드를 차량용 ECU, 즉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라고 준말로 부릅니다. 그래서 엔진 ECU, 미션 ECU, ABS, 에어백 등 서로의 정보 공유가 필요로 하며 스파크 등 노이즈가 많은 차량 환경에서 강인한 통신이 필요로 해서 차량 내 각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 성향의 ECU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 등으로 그런 필요성으로 인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응용 분야로서는 자동차 차량 내 정보 공유 및 센서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산업 설비 분야의 다수의 프로세서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캔의 네트워크 모델이 되겠습니다. 보통 ISO, OSI 7 레이어 네트워크 레퍼런스 모델 관점에서 보면은 1. 피지컬 레이어, 그 다음에 2. 데이터 링크 레이어, 그 다음은 3단계부터 6단계, 즉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세션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상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캔 같은 경우는 OSI 7 레이어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피지컬 레이어, 그 다음에 2인 데이터 링크 레이어, 그 다음에 상위 부분적으로 하나의 3단계부터 6단계 레이어가 하나로 뭉쳐지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래서 총 4레이어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MCU에서 캔 TX RX를 캔 하이 로우로 변경해주는 캔 트랜시버는 1번의 피지컬 레이어와 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캔 피지컬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캔 피지컬 레이어는 ISO 국제 표준화 기구로부터 지정된 표준 규격을 따르고요. 캔 하이스피드와 캔 로우스피드가 있습니다. 캔 하이스피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ISO 11989-2 규격을 따르고요. 최대 1Mbps로 통신하는 버스 속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캔 로우 스피드는 폴트 토러런스라는 기능을 가지고요. 이 기능은 통신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일 와이어로도 통신할 수 있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격도 마찬가지로 ISO 11898-3을 따르고 있고요. 125kbps의 버스 속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캔 하이스피드 피지컬 레이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 하이스피드 피지컬 레이어는 대칭적인 신호 형태로 통신하며
버스의 길이는 40m에다 최대 1Mbps로 통신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버스 구동 시 반사 파형을 줄이기 위해 그림과 같이 양단의 종단 저항을 사용하여 통신을 하는 통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AN 하이스피드 피지컬 레이어의 정기적 특성입니다. CAN 하이와 CAN 로우 전압 레벨이 비슷한 구간을 레세시브라고 하고요. 차이가 나는 구간을 보통 도미넌트라고 합니다. 또한 레세시브와 도미넌트의 전압 및 전압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테이블로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CAN 트랜시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5V 베이스로 통신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하이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전압 레벨이 서로 CAN 하이와 로우가 같은 부분을 레세시브,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도미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CAN 하이와 로우, 실제 트랜시버에서 전송하는 정기적 레벨을 오실로스코프로 관측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CAN TX와 RX 같은 경우는 MCU, CAN 컨트롤을 내장한 MCU와 CAN 트랜시버 간에 보통 흔히 TTL 레벨이라고 하는데 로직 레벨로 통신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오실로스코프의 파형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CAN 하이와 로우가 전압차가 거의 없는 부분을 레세시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로직 쪽으로 보게 되면은 하이의 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CAN 하이와 로우가 전압차가 나타난 부분을 도미넌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로직 레벨로 보시게 되면은 로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N TX나 RX 쪽에서 로우면은 보통 도미넌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이면은 레세시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을 보시게 되면은 레세시브, 도미넌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미넌트는 로우, 레세시브는 하이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캔 로우 스피드의 피지컬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캔 로우 스피드도 하이 스피드 피지컬 레이어와 같이 대칭적인 신호 형태로 통신을 하나 최대 125kbps의 통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 하이스피드 같은 경우는 최대 1Mbps지만 캔 로우 스피드 같은 경우는 150kbps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스 라인에 같이 이렇게 하이스피드와는 달리 이런 식으로 종단 저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세시브와 도미넌트 정기적 레벨도 그림과 같이 하이스피드와 다르게 됩니다. 캔 로우 스피드 피지컬 레이어의 정기적 특성입니다. 다시 보시게 되면은 CAN 하이스피드 피지컬 레이어의 정기적 특성과는 달리 레세시브 구간에서 CAN 하이와 CAN 로우가 전압차가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AN 로우 스피드 피지컬 레이어와 CAN 하이스피드 피지컬 레이어의 차이점이 두게 됩니다. 다음은 CAN 메시지와 시그널에 대한 기호입니다. 이 그림은 CAN에 대한 간단한 메시지 프레임이고요. 처음에는 ID, 그 다음은 데이터 필드, 바이트 수를 가르치고요. 이 부분을 데이터 랭스 코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최대 8바이트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8바이트를 메시지라고 부르고요. 그 안에 정보들을 시그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한 예로 총 8바이트 메시지 중 0번째 바이트가 배터리 정보의 시그널로 지정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은 차량용 스피드 1바이트, 그 다음에 오디오 구간, 적산 거리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를 2바이트, 그 다음에 이그니션에 대한 정보 2비트,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지정하여 통신이 가능한 통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의 주요 특징입니다. 캔은 주요 특징을 보게 되면은 캔은 다중 마스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슬레이브 개념이 아닌 모든 노드들이 마스터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SMA,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CDCR, 콜리전 디텍션 위드 콜리전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통신하는 방식이고요. 노드 주소가 아닌 메시지 기준의 통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8바이트를 가진 통신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최대 1메가비트, 그 다음에 다양한 에러 검출을 통한 출력사 확보, 그 다음에 노이즈에 강한 통신으로 사용되는 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CSMA, CDC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캐리어 센스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은 모든 노드들이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캔의 버스 상태가 아이들한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플 액세스, MA라고 하고요. 버스의 아이들 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모든 노드들이 메시지를 보낼 동등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CD, 콜리전 디텍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노드가 동시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개의 메시지가 충돌을 했을 때 바로 CR, 콜리전 레졸루션으로 해서 지금 비파괴, 메시지가 파괴되지 않도록 아비트레이션에서 그 충돌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CR 충돌 해결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충돌이 발생한 후에도 메시지 내용은 영향을 받지 않고 보존돼야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개의 노드가 메시지를 보내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동시에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메시지가 충돌을 하지 않아도 우선순위를 가진 메시지가 변질되지 않고 보존돼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아비트레이션이죠. 모든 중재는 최고 우선순위에 대해 메시지 변질이나 시간 지연이 없도록 진행을 해야 됩니다. 또한 아비트레이션, 중재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전송되지 못한 메시지들은 자기가 우선순위에서 지게 되면은 다음 버스 아이들 상태를 기다리고 다시 재전송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위 조건들을 만족하려면 필요사항이 있습니다. 필요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미넌트는 아까 로직 레벨로 보면은 로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레세시브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태가 필히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노드들은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버스상의 실제 데이터들을 모니터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캔이 한 비트 한 비트 보낼 때마다 그 비트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R 콜리전 레졸루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가 아이들 모드 상태에서 두 노드가 메시지를 보낼 동등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아이디가 나옵니다. 캔 컨트롤러 아이디가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은 컨트롤러 1은 아이디를 0x653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2의 아이디는 0x65B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버스의 레벨을 관측한 파형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동등한 우선순위를 가졌기 때문에 같이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보내는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0x653, 0x65B 어느 정도 메시지 아이디가 일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0x65까지 보낼 때는 동등하게 하이나 로우로 이렇게 도미넌트나 레세시브로 떨어지거나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캔 컨트롤러 1의 아이디는 마지막이 3이고요. 여기는 B가 되겠습니다. 3이면은 0011 그리고 B면은 1로 시작하게 됩니다. 1011이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 컨트롤러 1은
로우로 떨어뜨리고요. 도미넌트로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2는 레세시브, 하이로 올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캔은 와이어드 엔드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버스상에서는 실제 와이어드 엔드 구조니까 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캔 컨트롤러 1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트를 모니터링 하는데 비트의 모니터링에 제가 보낸 로우가 도미넌트가 계속 읽히니까 자기 메시지가 제대로 전송하는지를 판단하고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컨트롤러 2에서는 하이로 레세시브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에서 관측된 비트는 도미넌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캔 아이디를 보낼 때 아비트레이션 페이지 구간에서는 자기가 보낸 컨트롤러 2가 즉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디 전송을 중지하고 그냥 레세시브 상태로 놓다가 다음에 아이들 모드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콜리전 레졸루션,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같아도 메시지 아이디가 낮으면은 낮은 메시지 아이디가 우선순위를 갖는 그런 구조로 통시하는 방식이 캔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캔 프로토콜은 메시지 기반의 통신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노드 간의 모든 메시지들은 주소로 기본을 하지 않습니다. 전송되는 메시지 그 자체가 우선순위를 가지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노드들은 모든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요. 수신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에크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스크와 필터를 통해서 수신된 메시지의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 1대1 혹은 다중 전송이 가능하고요. 또한 기존 노드들은 새로운 노드의 추가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캔에 대한 프로토콜의 메시지 기반의 통신 개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한 예입니다. 보통 자동차에서 이렇게 쓸 일은 없긴 하지만 하나의 예로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같은 아이디가 이렇게 들어오지만 실제 서로 메시지가 보내다가 아이디의 값이 낮은 값이 들어올 때 이 메시지는 무시가 되고 이 메시지가 더 우위를 차지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엔진 컨트롤하는 경우는 실제 자동차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겠죠. 자동차 배터리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캔 모델을 설계할 때는 우선순위가 높은 그 프레임부터 이렇게 아이디를 낮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캔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 비트 스토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은 논 리턴 투 제로, 그러니까 캔은 비동기에 다시 제로로 돌아오는 신호가 아닌 논 리턴 투 제로 방식의 시그널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동기화를 위해 같은 값을 갖는 비트가 5개 연속으로 올 경우는 재동기를 하기 위해서 한번 역상을 이렇게 취해줍니다. 그리고 그 값의 보수 즉 0이나 1로 역상을 취한 비트 스토프 비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캔은 실질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하강 엣지 구간에서 재동기화를 실시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같은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쫙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재동기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같은 레벨을 가진 비트가 5번 들어오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꺾어주는 구조로 비트를 삽입하고요. 이런 비트를 비트 스토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캔을 구현하시면은 요거는 하드웨어에서 처리하는 레벨이고요. 소프트웨어까지 보여주는 레벨은 아닙니다.